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당마다 충북 조직을 정비하고 지역 전략과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산불 이후 드론을 이용한 불법 소각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드론을 산불 진화에 쓰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피서철 도내 6개 시군의 체류 인구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이 카드 소비액의 40%를 차지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얼마 전 영남 산불이 역대 최대 규모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내면서 이 정부와 각 지자체는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 험한 산을 오르지 않고도 산불을 감시할 수 있는 드론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산불 진화용 드론까지 현장에서 활용되려면 예산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중턱과 인접한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드론이 접근해 경고 방송을 합니다. 음성군 상황시에서 알려드립니다. 산 인접지에서는 소각을 하실 수 없습니다. 깜짝 놀란 사람이 곧바로 불을 끕니다. 산불 감시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드론입니다. 발화지까지 헤매지 않고 즉각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스피커로도 적발과 계도 조치가 가능합니다. 음성군에서 적발한 사례만 지난 3년 동안 100건이 넘습니다. 지금은 굳이 그 소각행위자하고 만나지 않고 홍보활동을 해서 방송으로 인해서 제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드론 산불 감시는 산불 감시원들에게 필수로 자리 잡고 있지만 지역별로 활용도 차이가 큽니다. 산불 감시원 연령이 대체로 높다 보니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도 적고 농촌에서는 배울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또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에 고성능 드론의 보급도 부족해 개인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더 험한 지역, 험한 날씨에도 가능한 어떤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거나 더 안전이 더 확보되어 있는 기종을 저희들이 보급을 받는다든가. 험준한 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불 진화용 드론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상용화된 대형 방제 드론에 화재 확산 방지 약품을 넣어 산불 진화용으로 우선 활용해보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산불에도 좀 개발만 되면은 적용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여기에 한 60리터, 70리터 물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불을 소화하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불법 소각과 산불 감시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드론. 과학적인 산불 대응을 위해 체계적인 기술 개발과 활용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거센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순간 시속 70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청주시 문화동에서는 상가 외벽이 강풍에 떨어져 내렸고 미평동에서는 쓰러진 간판이 차량을 덮쳤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나무 전도 7건, 간판 지붕 손상 6건, 전선 피해 1건 등 어제 하루에만 3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오늘까지 비 또는 눈, 강풍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당마다 충북도 내 조직을 정비하고 지역 전략과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상무위원회, 지방의원 연석회의에 이어 대변인단 홍보소통위원회 공동 워크숍을 잇따라 열고 충청권 경선 준비와 선거 홍보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충원탑 참배와 도민에 대한 사과로 새로운 시작을 선언한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지역 경선 일정을 중앙당과 조율하는 한편 충북 현안과 연계한 대선 공약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지역 소멸의 대응책 중 하나로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요즘 많이 사용합니다. 잠시 머무는 관광객도 지역 인구로 보고 유입에 힘쓰자는 건데요. 여름 휴가철 통계 결과 충북의 6개 시군에서 체류 인구가 500만 명을 넘었고 이들이 전체 카드 소비액의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활인구는 지역 주민인 등록인구와 관광객 등 체류인구를 합한 것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충북에선 제천 단양 괴산과 고농천 영동까지 6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역에 찾아오는 체류 인구. 통계청이 기지국 정보와 신용카드 기록을 바탕으로 지난해 7월에서 9월 사이 체류 인구를 따져보니 충북은 주민 수의 15배가 넘는 500만 4,7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제천이 가장 많았지만 기존 주민 수에 비해서는 단양이 30배, 괴산도 28.5배로 도내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저수지 중에서 이렇게 길고 공기 좋고 이렇게 둘레길도 아주 심도 안 들고 잘 해놨어요. 특이한 건 충북 체류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다른 시도에서 왔다는 것. 다른 시도민 비중이 80%에 육박해 전국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해수욕장이 있는 강원과 충남 바로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경기 수원과 화성, 대전 서구와 동구가 특히 많았습니다. 이들이 쓴 신용카드 사용액은 한 사람당 11만 8,300원으로 전국 2위를 기록했고 총액으로는 전체 카드 사용액의 40.3%를 차지했습니다. 현금을 포함하면 더 많을 걸로 추정됩니다. 체류 인구가 방문하여 약 40%의 소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통계적 수치로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여럿 확인됐습니다. 우선 재방문율이 31%에 그치면서 전국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체류일 수 역시 2.91로 가장 짧았는데 반면 체류 시간은 12.3시간으로 세 번째로 길었습니다. 충북에선 오래 머물기보다 당일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지는 않죠. 다 각자 이제 그렇게 볼일 보고 밥 먹고 그래도 이제 각자 뭐 서울로 가고 뭐 어디로 가고 다 청주로 가고 다 가니까. 체류 인구 카드 사용액이 전체 카드 사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두 번째로 낮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잘 되지 않는 그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부분을 잘 되는 곳에 그 사례들을 잘 차용을 해서 그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이터로서 이거를 지금 활용하려고 합니다. 통계청은 하반기 안에 연간 흐름을 알 수 있는 1년치 생활인구 통계도 처음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김영환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충북대표단이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미국을 방문합니다. 충북대표단은 보스턴에서 재미 한인 제약인 협회와 오송바이오 2025 공동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한편 바이오 클러스터인 캔달스케어와 케임브리지 혁신센터 등을 둘러봅니다. 또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와 애틀랜타 충북 농식품 상설 판매장을 찾아 도내 기업들의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BS가 제작한 수능 대비 교재가 전자책으로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충북교육청은 EBS 수능 연계 교재인 체움 수능을 오늘부터 학생 성장 플랫폼인 다채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등 1인당 최대 12권의 교재를 선택해 스마트 기기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고3 학생은 희망자 전원에게 제공하며 1, 2학년은 학교나 지역별로 대상을 정했습니다. 군 간부를 사칭해 자영업자에게 음식을 대량으로 주문하고 나타나지 않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 식량 등을 대리 구매해달라고도 요구한다면 의심하셔야겠습니다. 변희애주 기자입니다. 5년째 대구에서 수제 도시락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 지난 7일 매장으로 육군 37사단 소속 이모 중이라며 도시락 90개를 다음 날까지 만들어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이중희는 대대장에 직인이 찍힌 확약서와 구매 요청서도 보냈습니다. 충청도에 있던데 여긴 대구인데 주문한 거 맞냐 그러니까 지금 작전으로 타지역 작전 훈련 나온 거라고 그래서 장병들 도시락을 먹이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중희는 도시락 외에도 훈련용 전투식량이 필요하다며 전투식량 제조업체에 연락해 90개를 대신 사달라고 했습니다. 군대여서 전투식량 제조업체가 가격을 자꾸 올린다는 이유를 들이대며 첫 주문은 저렴하니 대신 결제를 해주면 도시락과 같이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증을 보내주며 전투식량 제조업체 명함도 전해줬습니다. 업체가 요구한 금액은 1,200여만 원.
선물을 걸어주세요. 있는 금액이라도 걸어주시고.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김 씨가 업체에 송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아무도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전화하니까 긴급 작전 명령이 내려와서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고. 군인과 전투식량 제조업체를 사칭한 사기였던 겁니다. 김 씨는 결국 만든 도시락 90개를 헐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최근 실제 전투식량 제조업체에는 피해자들의 문의 전화가 잇따릅니다. 제3자를 통해서 단 한 번도 그 판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 명의의 계좌니까 개인 명의로 돈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신고된 피해 건수는 386건, 피해 금액은 53억 원가량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정교한 대본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조직 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자영업자에게 공문을 보내거나 대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네, 또 한편 교도소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접근한 뒤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금융사기도 늘고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의 눈물을 빼먹는 사기,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법일까요? 계속해서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강원도 내 한 철물점 사장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을 속초에 있는 강원 북부교도소 물품 구매 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시멘트 100만 원어치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나 이런 거 좀 의심이 되진 않았었어요. 어느 정도 한국 사람 말이었어. 시멘트를 가지러 오겠다고 한 날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방화복을 추가로 사겠다고 했습니다. 방화복을 팔지 않는다고 했더니 저렴한 도매업체를 소개해 줄 테니 물건을 떼다가 팔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류까지 보냈는데 교도소장 직인이 찍힌 공문이 들어있었습니다. 도매업체 명함과 사업자 등록증, 견적서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그렇지, 사기 아니냐. 뭔 소리 하냐고. 철물점은 도매업체라고 소개받은 곳에 방화복 구매 금액 910만 원을 보냈습니다. 몇 분 뒤 인근 다른 교도소 방화복도 오늘 중 급히 필요하다며 추가 구매를 유도했고 철물점은 2,600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5,200만 원어치 방화복 구매를 요구받고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도소 사칭 사기였습니다. 사칭범이 소개한 도매업체가 실제 존재해 의심 없이 안내받은 계좌로 입금했는데 알고 보니 전화를 건 사칭범과는 관계없는 업체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찾아온 적도 있대요. 그러면서 그거 사기라고 자기네 동용한 거라고 말해주더라고. 경찰은 계좌 추적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 교정기관에서는 대리구매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대리구매 요청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저희 교정기관으로 확인 전화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가 없도록. 법무부 교정본부는 최근 2달 사이 접수된 전국 피해 신고 건수만 70여 건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보이스피싱이 아니어서 별다른 구제책도 없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즉시 용의자의 출금 계좌를 정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영장 없이 계좌 정지를 할 수도 없습니다. 새롭게 진화하는 사기 형태, 송금 뒤에는 손 쓸 방법이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충남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이 47년 만에 해제됐습니다. 바다 그린벨트로 불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은 매립 목적을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인데요. 충남 해양관광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기웅 기자입니다. 세조개와 대하축제로 유명한 홍성군 남당항. 싱싱한 수산물 축제로 연간 200만 명이 찾는 곳이지만 연계 관광 상품이 없어 관광객 증가는 정체 상태입니다. 홍성군 바다 전체가 지난 1978년 바다 그린벨트라 불리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일대 해양관광 개발 행위가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민들도 고충이 많았지만은 이 장사하시는 상인들도 숙박 시설이라는가 어떠한 이런 점에서 상당히 많이 애로가 있었어요. 천수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 47년 만에 해제됐습니다. 면적은 94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 크기로 해안선 길이만 27km에 달하는 구역입니다. 과거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 지정된 뒤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어업 환경과 지역 여건은 크게 변했지만 규제는 그대로라 지역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고령화가 막 급속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노인네들 일거리라도 우리가 창출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홍성군은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를 계기로 남당항에서 어사항, 속동항, 국리항을 하나로 연결하는 서부해안 해양관광 벨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청장, 어장, 재생 사업을 비롯한 천수만의 자연 환경 보존 사업을 진행해 체험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해양 관광과 어족 자원을 통한 어촌 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수십 년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천수만 일대가 바다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 충북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학자금 대출을 장기 연체한 청년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충북 인평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충북에 주소를 둔 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인당 최대 100만 원 내에서 채무액의 10%를 지원합니다. 특히 연체 이자가 감면되고 등록된 신용도 판단 정보도 해제돼 신용 저하로 인한 대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청주시 보건소가 저소득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청주시 보건소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갖춰 청주시 보건소로 신청하면 되며 심사 결과 지원자로 선정되면 3개월 내에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충청북도가 머물고 싶은 충북, 살고 싶은 충북을 주제로 대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아이디어 공모 분야는 출산 육아 지원과 청년 일자리, 어르신 맞춤 정책 등 인구 감소 해결책과 인구 유입 방안 등이며 채택되면 최대 3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도청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전국 유통량의 30%를 차지하는 청원생명 애호박이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고맙습니다.